안녕하십니까. 안세열 대표 박인종 의사입니다. 오늘 이제 300강은요. 뭐랄까 300강이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또다시 아직도 우리가 전세계적 만연 현상을 벌이고 있는 코로나와 우리 내부 통제 회계 기준에 대한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3경조 달러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 만연병에 대한 생명권 감염이 되면 아무래도 또 치사율이 좀 1, 2%좀 있고 그러니까 이 생명과 재산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은 사실 중요하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어야 또 생명이 연장이 되고 요새 같이 코로나 사태의 경우는 이 생명에 위협하는 이 병 자체가 이 재산에 무지막지한 영향 우리나라 GDP의 한 3경이면 이게 뭐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한 20배 정도가 지금 가치가 상당히 하락해 있어요. 그것도 뭐가? 기업의 투자 가치, 즉 주식 가치가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도 항상 어디 집에 왼쪽 문에 이제 한쪽에는 목숨 숫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숫자를 써놓고 오른쪽에는 복자, 보여줄 뭔가 재산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을 다 누구나 두 개 중시하는 양대 축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런 그 예방 방역에서의 문제, 또 치료에서의 문제, 아직 그 백신이 개발을 했지 않다는 것, 또 치료제가 없다는 것,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분식회계나 부정적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그 질병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제 이렇게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건강, 장수, 생명과 재산의 좀 관계, 수와 복의 개념에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300강의 때 하냐면 너무 어려운 개념에서 제가 격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안세에서 나오는 세계경제는 4월 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 내부의 관리제도 운영 규정 요거에 대해서 한 100여 페이지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 100페이지까지 이렇게 실어서 요거를 한번 잘 안내해가지고 해보는데 이게 100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니까 쉽게 끝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외국의 내부의 관리제도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어렵고요. 무슨 말인지 또 중복되는 게 반복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자, 누구나 어느 세상 정부가 코로나 질병에 대한 통제나 방역을 하듯이 기업도 내부 통제가 돼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진실하게 나와야 된다. 또 진실하게 나오려면 회사 내부의 경영자부터 이사회 모든 임직원들이 준법 경영, 윤리 경영, 도의적 경영을 해야만 또 회계 처리도 순하게 나오지 잘못됐으면 그걸 부정하고 은닉하기 위해서 이제 부실한 재무제표가 나오게 돼 있고 분식회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먼저 첫째, 내부통제운영관리제도에서의 운영은 기업 활동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이다. 그렇죠. 기업은 이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한 효과적인 사용을 정확하고 믿을만한 재무나 비재무 정보를 작성해서 공시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윤리나 준법, 규정이 다 제어되고 내부 정치가 절차가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내부의 내부 통제의 핵심 원칙과 여러 가지 하위의 개념을 한번 살짝 보면, 첫째, 회사 운영에서 통제 환경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방역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도 한국이 옛날 메르스나 이런 것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서도 방역 환경이 비교적 잘 돼 있어가지고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덕적, 윤리적, 기업은 도덕적, 윤리적, 우리 사람도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윤리적으로 살고 자기가 질병에 걸렸으면은 가서 검역을 받고 진단을 받아야지 도망댕기고 몰래 댕기고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누구 또 몰래 여행 댕겼다가
1억 손해배상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지적 유태도로서 회사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가 가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칙 1로서 경영진이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갖고 강령을 수립해서 준수하고 또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는 어떤 정신을 가지는 것을 천명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원칙 2가 이제 이런 내부 회계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진, 이사회, 전문적, 동문적 운영해야 한다. 이 경영진은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 정부로 보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고, 이사회는 이제 국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데가 서로 견제와 전문적 적격을 가진 조사. 이번에 이제 총선을 하는데 좋은 사람을 뽑아야죠. 적격성 있는 사람. 아무나 뭐 뽑으면 안 되겠죠. 독립적 운영을 해야 되겠다. 원칙 3으로선 회사 여러 조직 구조 간에 이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업행정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도 그 안에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같이 권한 분산이 돼 있고 책임이 잘 부담이 돼 있고 권한에 대해서는 또 제한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도한 권력을 막 해서 재앙적 국가 사태를 초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원칙 4번째로서 적격 인력이 다 채용이 돼야 되고 이런 분들이 또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 능력, 적격 인재를 재소 우리가 그래서 국가의 경우는 투표로서 이런 적격 인재를 이제 선발해 내는데 잘못되면 이제 국가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탄핵도 당하고 재앙도 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계속 승계 능력을 또 후임자가 계속 승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 통제관은 또 매니저는 회사의 경영자는 후배 승계 세력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회사의 계속성, 고잉 콘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죠. 원칙 5번째는 책임을 부여한다 이거죠. 그래서 각 그 부서에 대해서 또 각 그 기능에 대해 조직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또 보상을 해주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문제가 안 되면 징계를 해야 되지. 이런 적절한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무조건 책임만 부여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통제 환경이 국가의 상권 분립과 비슷하게 기업 내부에서도 잘 분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이제 기업 운영에서 이제 언젠가 발생 가능하게 돼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견물생식이라고 기업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돈이고 물자하고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걸 예방과 반영을 해야 된다. 방역을 해야 된다. 우리 질병도 항상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위생을 깨끗이 않고 손 씻기를 안 하고 마스크를 안 하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위험을 평가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적합한 회계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고 회사 경영진이 실제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재무제표는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적기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아무 때나 늦게 하면 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원칙 7로서 모든 회사의 자산, 매출, 매입, 인사, 자금, 전사적 차원에서의 위험을 분석해야 되고 평가를 하고 유무에 대응을 하고 또 조치, 잘못됐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원칙 8로서 부정위험과 동기요인을 파악해야 되겠다. 부정부패를 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있어요. 항상 악화가 양화를 부축하듯이 누구나 견물생심 또 잘못된 곳에 빠질 수가 있죠. 항상 좋은 버릇보다 나쁜 버릇이 더 오래 남고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자산 보호를 하고 압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문제 요인이 있으면 이걸 개선하고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원칙 9번째로서 중요한 변화 내용을 파악을 분석한다. 회계 변경이나 거래, 사업 변경, 또 사업의 신사업, 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제 항상 중요한 변화가 생기니까 이럴 때 이런 그 경질 변화를 분석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안세기 부분에서 가끔가다 그 기업의 이런 내부의 확장이나 M&A가 있을 때, 인수합병이 있을 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입안해주고 있고, 또 이런 그 내부 통제나 내부의 관리 제도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들이 이제 슬로우 시즌 때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경영진이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까지도 우리는 중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을 평가하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가 적정히 공시되도록 하는 각종 통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험이 항상 있어요. 이런 것이 제대로 다 걸러지고 잘 없애도록 해서
좋은 재무제표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칙 10으로서 여러 가지 통제 방법 유형을 설정을 하고 이것은 특히 또 IT, 정보기술,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을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통제 여체를 완비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원칙 11에서 정보기술 일반 통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IT 취득을 잘 해야 되고 인프라의 보안 관계, 보안 절차를 잘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원칙 11로서 경영 정책을 위한 통제로서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을 문서화에 잘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에서의 개선 조치나 담당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로 이런 이제 유용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서로 해야 되겠다. 재무제표가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 내부의 모든 자료나 정보나 데이터를 파악해서 적정성을 평가해야 된다. 특히 내부 자료에는 이제 회사 내부의 물건 구입, 제조 생산 기록이나 내부 송신 문서, 작업 시간, 시스템, 불만에 대한 고정 처리 내용, 이런 대응 이런 게 있고, 외부 자료로서는 외부 납품업체 배송 정보나 업종별 업황별 조사 보고 내용, 내부 고발에 대한 정보 정치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원칙 14로서 이제 회사 내부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픈한 교육도 있고 성과 평가도 있고 이메일, 문자, SNS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회사 내부의 모든 그 견제 균형의 상권 분리 원칙 간의 이런 그 소통을 해야 되고, 회사 외부와도 이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을 잘 해서,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누군가 결탁된 사람이 정보를 차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의사소통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이제 이럴 거예요. 경영활동이나 통제활동 중에서 종결 후에 모니터링을 또 해야 돼. 이게 이제 플랜 2C에서 잘 됐다고 해가지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항상 상시적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외부의 독립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적격성 있는 자료를 입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원칙 11에서는 내부 통제, 내부 회계의 미비점을 평가하고 미비점이 나오면 계속 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통제에서의 미비점, 내부 통제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겠다. 내부 통제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항상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내부 통제에서 중요한 미비점이 존재하면 경영진이나 임직원들이 이제 위법성을 정발해야 되고, 이걸 또 예방을 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항상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피드백이 되고 자꾸 돌아가면 순환되고 있는 것이 내부 통제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핵심 내용을 반영한 내부회계의 관리제도에 대한 핵심 운영 절차를 만드는데, 이 기본 목적은 앞에 말했듯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적법히 공시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거의 또 구체적인 목적은 자산을 잘 보호하고 부정을 예방 방지하고, 이것이 이제 질병을 예방 방지 통제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금지하고 도망다니지 말아라. 제대로 막 국가가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지시가 있으면 따라라 보는 것이죠. 통제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 예방을 하고 벌금을 때리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회계 관리자 노범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게 1항부터 100항까지 굉장히 길어요. 이게 또 역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 벌로 쭉 반영을 했는데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제가 쭉 보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제1장 개요의 이제 목적이나 이런 것이 내부의 관리자의 개념이다. 연관법상의 요구가 어떤 것이냐,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모범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제 한 것이고, 그다음 내부회계 관리자의 평가의 의의로서 경영의 어떤 문서와 또 증거자료 입수, 합리적 설계를 하고 객관성 있게 해라. 그런 얘기죠. 평가의 보호 원칙에서는 평가 절차를 수립해서 각 회사별로 다양해도 괜찮다. 미비점 인식을 하면 외국 표시가 나오고 적발불능하는 것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취약점 미비점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제1장 말고 제2장에서 평가 절차가 재무제표 회계 기준에 대한 합리적 확신, 재무보고 위험에 대한 예방, 적발, 통제, 개선, 문서화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장 보고나 고려사항에서 이 회사 내의 상권 분리 및 경영자, 이사의 감사위원회 간의 원활한 견제 균형 장치에서 취약 사무가 문제점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정한 것을 이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운영 모범 규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한 걸 저희들이 100페이지에 걸쳐서 안세 재경전의 부록인 월간지 세계 재경전 세무회계 경영저널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잠깐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이게 사실 한 달 동안 공부해도 잘 안 힘들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핵심만 알고 있으면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강인종이었습니다.